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우주의 가장 고요한 장소로 여행합니다. 별들 사이 빛과 어둠이 만나는 곳으로. 그곳에서 성운은 태어나고 빛나고 그리고 조용히 사라집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펼쳐지는 이 순환은 망원경을 통해 기록되고 데이터로 변환되며 천천히 이해됩니다. 우주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시간 안에서 일어납니다. 가스와 먼지가 모이고 별이 태어나며 그 별이 다시 우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변화입니다. 물질은 형태를 바꾸지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주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용히 기록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그 기록을 따라갑니다. 천천히 그리고 경외심을 가지고 모든 것이 시작되는 곳에서부터 2022년 7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의 첫 전체 컬러 이미지가 공개 아카이브에 도달했습니다. 분석가들은 NGC 3324로 식별된 카리나 성운의 별 형성 절벽을 검토했습니다. 장면은 풍경이 아닌 증상 구조로 기록되었습니다. 먼지 능선, 이온화된 가장자리, 그리고 적외선 빛에 내장된 점들. 릴리스 문서에는 관련된 기기들이 명시되었고 관측 날짜는 공식 과학 릴리스 주기의 일부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미지는 아름다웠지만 그것은 부차적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측정 가능성이었습니다. 성운이 빛나기 전 그것의 질량은 어디에 저장되며 어떻게 측정됩니까? 이 질문은 절차적입니다. 극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증거의 조용한 형태를 불러옵니다. 소광 지도, 라디오 추적자, 그리고 구름이 빛을 생산하는 대신 제거할 때조차 확인될 수 있도록 하는 조사 카탈로그. 어둠 속에서도 물질은 존재합니다. 그것은 단지 다르게 감지됩니다. 카리나의 우주 절벽은 시각적 랜드마크로 시작했지만 참조 프레임으로 진화했습니다. 근적외선과 중적외선 이미징이 쌍을 이루어 먼지 구조를 내장된 항성 소스와 분리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석가들은 하나의 데이터셋에서 숨겨진 영역과 조명된 영역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팀들은 웹 필드를 이전의 관격 은하수 조사와 교차 참조하여 어떤 밀집 레인이 정형 먼지이고 어떤 것이 표적 분광학의 가치가 있는 컴팩트 분자 농축인지 식별했습니다. 라디오와 밀리미터 팀은 표준 분자 추적자를 차가운 수소의 대리인으로 사용했습니다. 선 강도를 적외선 소광과 비교할 수 있는 칼럼 밀도 추정치로 변환했습니다. 2022년 후반까지 내부 관측 계획은 참신함보다 반복 가능한 측정을 강조했습니다. 고정된 구경, 일관된 필터, 그리고 단연간 비교를 위해 설계된 교정 검사. 나사, ESA 및 CSA는 미션 파트너로 릴리스 크레딧에 나타났습니다.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는 원시 노출을 교정되고 재현 가능한 제품으로 전환하는 공개 파이프라인을 운영했습니다. 웹 릴리스 형식 자체가 조사에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 팀들이 모호함 없이 인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날짜, 기기 및 대상 식별자를 고정했기 때문입니다. 지상 기반 라디오 전문대와 조사 아카이브는 더 조용하게 진입했습니다. 종종 언론을 마주한 기관이라기보다는 교차 일치된 카탈로그로. 그들의 역할은 절차적이었습니다. 별 형성 장면에 어두운 부분이 비어 있지 않고 측정 가능한 가스와 먼지 저장소임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탄생을 문서화 문제로 취급하는 방법입니다. 성운의 생애 주기의 가장 초기 단계는 종종 뺄셈으로 기록됩니다. 먼지에 의해 감소된 빛, 배경 별들이 붉어지고 개입하는 물질에 의해
시야에서 차단된 은하들. 실제 용어로 조사는 부재가 어떻게 데이터가 되는지, 그리고 구름이 여러 독립적인 방법을 통해 어떻게 확인되는지 보여줍니다. 분위기는 꾸준하고 보관적입니다. 작업은 재고와 유사합니다. 이 초기 프레임에서 우주는 공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측정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찰자에게 첫 번째 증거는 단순히 사라지기를 거부하는 일관된 신호입니다. 신호는 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복됩니다. 그리고 반복에서 확신이 형성됩니다. 분자 구름은 성간 매체의 가장 밀집한 부분입니다. 그것들은 주로 수소로 구성됩니다. 분자 형태로. 각 분자는 두 개의 수소 원자로 구성됩니다. 서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 분자들은 매우 차갑습니다. 섭씨 영하 260도보다 낮습니다. 이 온도에서 그것들은 거의 움직이지 않습니다. 일산화탄소는 두 번째로 흔한 분자입니다. 그것은 추적자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라디오 파장에서 빛나기 때문입니다. 수소 분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러한 차가운 온도에서는.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일산화탄소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수소의 양을 추론합니다. 알려진 비율을 사용하여. 분자, 구름은 거대합니다. 일부는 수십 광년에 걸쳐 있습니다. 그것들은 수십만 태양 질량의 물질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양의 물질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잠재적인 별 재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분자 구름은 별을 형성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즉시는 아닙니다. 구름이 별을 형성하려면 그것은 중력적으로 불안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력이 압력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밀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압력은 구름을 팽창시키려고 합니다. 중력은 그것을 압축시키려고 합니다. 균형 상태에서 구름은 안정적입니다. 하지만 뭔가가 균형을 깨뜨리면 붕괴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붕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처 초신성의 충격파, 다른 구름과의 충돌, 또는 단순히 중력의 느린 축적. 일단 붕괴가 시작되면 그것은 가속됩니다. 물질이 더 밀집할수록 중력이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붕괴는 더 빨라집니다. 하지만 붕괴는 균일하지 않습니다. 구름은 완벽하게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밀도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더 밀집한 지역은 더 빨리 붕괴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별이 형성되는 곳이 됩니다. 카리나 필드가 계획 문서에서 재방문되면서 분석가들은 내부보다 가장자리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온화 전선과 기둥은 반복 가능한 경계를 제공했습니다. 변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천히 감지될 수 있는 곳, 절벽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더 긴 시간 척도에서 그것들은 유동적이었습니다. 복사는 표면을 조각했습니다. 젊은 별들은 주변 물질을 밀어냈습니다. 그리고 경계는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관측은 고정된 순간이 아니라 비교 가능한 기준선이 되었습니다. 웹의 데이터 제품은 날짜 스탬프, 필터 사양 및 보정 상태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이것은 나중 팀들이 동일한 영역을 재방문하고 무엇이 변경되었는지 측정할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변화는 빠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 감지 가능할 것입니다. 먼지 능선은 별빛을 차단했지만 그것들은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라디오 관측은 분자가스의 존재를 확인했습니다. 온도는 섭씨 영하 260도 근처에서 측정되었습니다. 절대 0도보다 불과 몇 도 높습니다. 이 온도에서 분자는 천천히 움직입니다. 중력은 점차 물질을 당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밀도가 증가합니다. 먼지 입자는 작습니다. 대부분은 미크론보다 작습니다. 밀리미터의 1000분의 1. 그것들은 규산염, 탄소 및 얼음으로 구성됩니다. 그것들은 별과 행성상 성운에서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성간 매체 전체에 분산됩니다. 먼지는 별 형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구름을 식입니다. 복사를 흡수하고 재방출함으로써 이것은 구름이 더 밀집될 수 있도록 합니다. 식지 않으면 압력이 붕괴를 방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먼지가 구름을 식히면 붕괴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먼지는 또한 분자 형성을 위한 표면을 제공합니다. 우주에서 많은 분자는 먼지 입자 표면에서 형성됩니다. 원자들이 입자에 달라붙습니다. 그것들은 표면을 따라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만납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분자를 형성합니다. 먼지가 없으면 많은 분자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밀도가 임계 한계에 도달하면 구름의 일부가 붕괴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갑자기 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입니다. 중력은 물질을 안쪽으로 끌어당깁니다. 압력이 증가합니다. 온도가 상승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중심에서 원시별이 형성됩니다. 이 초기 단계는 두꺼운 먼지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구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원시별은 아직 진정한 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핵융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중력 수축에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물질이 안쪽으로 떨어지면서 그것은 중력 위치 에너지를 열로 변환합니다. 이것이 원시별을 가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빛나게 만듭니다. 원시별은 또한 물질을 방출합니다. 제트와 유출의 형태로. 이것은 역설적으로 보입니다. 물질이 안쪽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어떻게 바깥쪽으로 방출될 수 있습니까? 답은 가군 동량에 있습니다. 물질이 안쪽으로 나선을 그리면서 그것은 회전합니다. 더 빠르고 더 빠르게. 일부 물질은 극을 따라 밖으로 던져집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제트로. 웹의 근저구에선 카메라는 이 내장된 소스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미지에서 그것들은 먼지 농축 내부의 빛나는 점으로 나타납니다. 각 점은 잠재적인 새로운 별입니다. 모든 것이 성숙할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충분한 질량을 축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일부는 주변 복사에 의해 분산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는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원시별의 성장은 강박에 의해 제어됩니다. 주변 먼지와 가스가 별에 떨어집니다. 이 물질은 원반을 형성합니다. 강착 원반. 원반은 별 주위를 공전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나선을 그리며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마찰이 그것을 가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빛나게 만듭니다. 강착 원반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행성이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지 입자들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붙습니다. 더 큰 입자를 형성합니다. 이 입자들이 충돌합니다. 그리고 더 큰 덩어리를 형성합니다. 결국 그것들은 행성 크기의 물체가 됩니다. 우리의 태양계는 이런 식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약 46억 년 전,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구름이 붕괴했습니다.
태양이 중심에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성들이 주변 원반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이것은 별 형성의 표준 모델입니다. 카탈로그 팀은 색상과 밝기 패턴으로 후보 원시별을 표시했습니다. 먼지로 둘러싸인 물체와 일치하는 패턴. 그런 다음 그들은 분광학 및 후속 조치를 위해 하위 집합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이것은 분류 작업이었습니다. 각 소스를 특성화하고 그것의 특성을 측정하고 그것이 별 형성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 결정하는 것. 분광학은 빛을 구성 색상으로 분해합니다. 각 원소와 분자는 특정 파장에서 빛을 방출하거나 흡수합니다. 이러한 파장을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물체의 조성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온도, 그것의 밀도, 그리고 그것의 속도. 원시별의 스펙트럼은 복잡합니다. 그것들은 많은 분자 라인을 보여줍니다. 물, 일산화탄소, 메탄올. 이 분자들은 원시별 주변의 차가운 가스에서 형성됩니다. 그것들은 과학 활동의 표지입니다. 그리고 별 형성 과정에 여러 지역에 걸쳐 분석가들은 기둥 머리가 어떻게 침식되고 압축된 테두리가 가능한 압력 기울기와 어떻게 정렬되는지 비교했습니다. 형태학을 중력만이 아닌 복사에 의해 형성된 특징의 증거로 취급했습니다.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밀집한 물질과 강한 복사 사이의 경계에서 별 형성이 향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이론적 예측과 일치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관측 데이터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이온화 전선은 뜨거운 이온화된 가스와 차가운 중성가스 사이의 경계입니다. 그것은 젊은 거대한 별의 강한 자외선 복사에 의해 생성됩니다. 복사는 가스를 이온화합니다. 전자를 원재에서 제거합니다. 이온화된 가스는 뜨겁습니다. 섭씨 수만도. 그리고 그것은 팽창합니다. 팽창하는 이온화된 가스는 주변의 중성가스를 밀어냅니다. 이것은 압축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압축은 별 형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유발된 별 형성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중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별 형성이 어떻게 전파되는지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한 세대의 별들에서 다음 세대로. 2022년 10월 창조의 기둥의 공식 이미지가 릴리스되었습니다. 밀집한 기둥 내부에 내장된 별 형성을 드러내도록 설계된 근저고에선 뷰. 문서에는 기둥 가장자리에 Z와 유출이 설명되었습니다. 그리고 젊은 항성 나이를 수십만 년의 순서로 배치했습니다. 릴리스 날짜는 그해 초에 설정된 동일한 기관 주기의 일부로 기록되었습니다. 창조의 기둥은 독수리, 성운의 일부입니다. 메시의 16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은 약 6,500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뱀자리에. 기둥 자체는 약 4광년 길이입니다. 그것들은 주로 수소가스와 먼지로 구성됩니다. 기둥은 광증발에 의해 조각됩니다. 근처 거대 별들의 강한 자외선 복사가 표면을 증발시킵니다. 하지만 밀도 변화 때문에 일부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더 빨리 증발합니다. 이것은 기둥 같은 구조를 만듭니다. 더 밀집한 매듭이 덜 밀집한 물질을 보호하는 그림자를 들이옵니다. 기둥 안에 젊은 별들이 숨어 있습니다. 그것들은 가시광선에서 볼 수 없습니다. 먼지에 의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적외선에서 그것들은 빛납니다. 웹의 이미지는 이러한 숨겨진 별들을 드러냅니다. 처음으로 그러한 세부 사항으로 기둥은 아직
별을 형성하는 데 활발합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파괴되고 있습니다. 광증발은 계속됩니다. 수십만 년 안에 기둥은 사라질 것입니다. 완전히 증발되어. 하지만 그것들이 형성한 별들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결단으로. 기둥은 아이콘이 아니라 통제된 연구 분야로 취급되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단일 그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파장 간의 계층화된 비교였습니다. 먼지가 구조로 읽을 수 있고 별 형성이 반복된 서명으로 읽을 수 있는 곳. 릴리스 노트는 초음속 제트, 활 충격 같은 패턴, 그리고 기둥 경계의 젊은 항성 소스를 설명했습니다. 분석가들을 측정 가능한 상호작용 영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제트는 놀라운 구조입니다. 그것들은 좁습니다. 종종 천문학적 단위의 너비만. 그리고 그것들은 빠릅니다. 초당 수백 킬로미터. 그것들은 원시별에서 수광년을 뻗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주변 매체와 충돌하면서 충격파를 생성합니다. 제트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기장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강착 원반의 자기장은 물질을 가속화하고 그것을 극을 따라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트를 생성합니다. 그러나 정확한 메커니즘은 여전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제트는 별 형성에 중요합니다. 그것들은 가군 동량을 제거합니다. 원시별에서. 이것은 더 많은 물질이 별에 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제트가 없으면 가군 동량이 축적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착이 멈출 것입니다. 그리고 별은 충분한 질량을 축적하지 못할 것입니다. 팀들은 적외선 뷰를 이전 광학 이미징과 쌍을 이루어 이온화된 스킨을 더 밀집한 먼지, 내부와 구별했습니다. 어떤 특징이 중력만이 아닌 복사에 의해 형성되었는지 식별했습니다. 카탈로그 팀은 먼지로 둘러싸인 물체와 일치하는 색상과 밝기 패턴으로 후보 원시별을 표시했습니다. 그런 다음 분광학 및 후속 조치를 위해 하위 집합의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허블 우주망원경은 1995년에 처음으로 창조의 기둥을 이미지화했습니다. 그 이미지는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천문학 이미지 중 하나. 하지만 그것은 가시광선에서 찍혔습니다. 먼지는 불투명했습니다. 그리고 내장된 별들은 숨겨져 있었습니다. 웹의 적외선 뷰는 먼지를 통해 봅니다. 그것은 내장된 별들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기둥의 구조. 더 큰 세부사항으로. 이것은 우리가 기둥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었는지, 그것들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별을 형성하는지. 두 이미지의 비교는 계시적입니다. 가시광선에서 기둥은 어둡고 불투명합니다. 저고해선에서 그것들은 투명하고 복잡합니다. 이것은 다른 파장이 다른 정보를 드러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왜 천문학자들이 전자기 스펙트럼 전체를 관찰하는지. 나사의 웹 릴리스 인프라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해석 비계도 제공했습니다. 기기 컨텍스트, 대상 이름 지정, 그리고 적외선 구조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과 연결된 설명된 물리적 메커니즘. ESA의 병렬 통신 및 비교 제품은 새로운 데이터를 더 긴 관측 기록 내에 배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방문 자체를 증거 추적의 일부로 만들었습니다. 지상 기반 분광학 및
라디오 간섭계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은 검증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시각적으로 설득력 있는 구조를 측정 가능한 밀도, 속도 및 온도로 변환하는 것이었습니다. 독립적인 팀에 의해 반복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이것은 탄생을 경계 현상으로 검사합니다. 별은 구름의 모든 곳에서 한 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조건이 집중되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피드백이 가장자리를 읽을 수 있는 형태로 조각하는 곳. 기둥은 비교하기에 충분히 오래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그러면서도 제트와 테두리에서 미묘하고 지속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분위기는 관찰적이고 절차적입니다. 그것은 검증이 종종 기하학의 문제임을 강조합니다. 빛이 멈추는 곳, 먼지가 두꺼워지는 곳, 유출이 움직임을 표시하는 곳. 여기서 검증은 움직이는 경계에 적용된 인내처럼 보입니다. 각 관측은 하나의 순간을 기록합니다. 그러나 함께 그것들은 타임라인을 형성합니다. 기둥의 형태는 복잡했습니다. 일부 영역은 매끄러 왔습니다. 다른 영역은 매듭이 있었습니다. 일부 가장자리는 날카로 있습니다. 다른 가장자리는 흐림했습니다. 각 특징은 다른 물리적 과정을 반영했습니다. 매끄러운 영역은 일정한 침식을 시사했습니다. 매듭이 있는 영역은 더 밀집한 물질을 나타냈습니다. 날카로운 가장자리는 충격 전선을 표시했습니다. 흐릿한 가장자리는 확산을 나타냈습니다. 오리온 성운은 또 다른 잘 연구된 별 형성 지역입니다. 그것은 훨씬 가깝습니다. 약 1350광년. 그리고 그것은 훨씬 더 밝습니다. 맨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겨울밤에 오리온 벨트 바로 아래. 오리온 성운은 거대한 분자 구름의 일부입니다. 오리온 분자 구름 복합체. 이 복합체는 수백 광년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만 태양 질량을 포함합니다. 그것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거대 별 형성 지역입니다. 성운의 중심에는 사다리꼴로 알려진 젊은 별들의 단단한 집단이 있습니다. 4개의 주요 별. 그것들은 모두 거대하고 뜨겁습니다. 그것들의 강한 복사는 주변 가스를 이온화합니다. 그리고 성운이 빛나게 만듭니다. 아름다운 핑크레드 색상으로. 오리온 성운은 원시 행성 원반의 연구에 중요했습니다. 프로폴리스로 알려진 허블은 수백 개를 이미지화했습니다. 그것들은 젊은 별 주위의 작은 원반으로 나타납니다. 각각은 잠재적인 미래의 태양계입니다. 행성들이 형성되고 있는 곳. 프로플리드는 광증발에 의해 조각되고 있습니다. 사다리꼴 별들의 강한 복사에 의해 이것은 그것들에게 독특한 모양을 부여합니다. 혜성과 같은 꼬리가 복사로부터 멀어지는. 이것은 복사가 물질을 불어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원반에서. 이것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원반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행성이 형성되기 전에 일부 프로플리드는 살아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행성을 형성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너무 많은 질량을 잃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행성을 형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트는 원시별에서 방출되었습니다. 그것들은 좁고 빠른 가스 흐름이었습니다. 일부는 광년을 여행했습니다. 그것들은 주변 물질과 충돌하면서 충격파를 생성했습니다. 이 충격은 이미지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활 모양의 구조로. 각 활은 제트가 더 느린 가스를
밀어내는 곳을 표시했습니다. 허빅 하로 물체는 Z가 주변 매체와 충돌하여 생성된 빛나는 패치입니다. 그것들은 젊은 별 주변에서 흔합니다. 그것들은 초당 수백 킬로미터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합니다. 때때로 수년 안에. 허비그 하로 물체의 스펙트럼은 충격파를 드러냅니다. 가스가 수만도로 가열되었습니다. 그것은 특징적인 방출선을 생산합니다. 수소, 황, 산소로부터. 이 선들은 충격 속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의 조성, 유출은 또한 화학적 서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분광학은 분자의 존재를 드러냈습니다. 일산화탄소, 물, 메탄올. 이 분자들은 Z의 온도와 밀도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별 형성 과정이 주변 화학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충격은 복잡한 분자를 분해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또한 새로운 분자를 형성하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복사는 기둥을 조각했습니다. 가장 밀집한 부분은 더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덜 밀집한 부분은 더 빨리 분산되었습니다. 이 차등 침식은 기둥에 독특한 모양을 부여했습니다. 그것들은 손가락처럼 보였습니다. 우주로 뻗어 있는 것. 각 손가락의 끝에는 종종 더 밀집한 매듭이 있었습니다. 이 매듭은 보호되었습니다. 주변 먼지에 의해. 그리고 그 내부에서 별 형성이 계속되었습니다. 별이 충분한 질량을 축적하면 핵융합이 시작됩니다. 중심에서. 수소 원자들이 융합됩니다. 헬륨을 형성하기 위해. 이 과정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에너지는 별을 지탱합니다. 중력 붕괴에 대항하여. 그리고 별은 안정화됩니다. 주계열, 별로. 핵융합이 시작되는 순간은 별의 탄생으로 간주됩니다. 그것은 더 이상 원시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별입니다. 자체 에너지를 생성하는 핵융합을 통해. 이것은 중요한 전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의 특성을 변화시킵니다. 주계열 별은 안정적입니다. 그것은 수백만 년에서 수조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것의 질량에 따라 거대한 별은 빠르게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더 빠르게 연료를 소비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별은 천천히 삽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태양은 주계열 별입니다. 그것은 약 46억 년 동안 핵융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약 50억 년 더 계속할 것입니다. 그 후 그것은 연료를 소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진화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계열을 벗어나. 조사가 구름이 어떻게 별을 형성하는지 확립하면 그것은 다음 회계 단계로 전환됩니다. 성운이 보유권이라면 별의 연료 주기가 끝나고 별이 물질을 매체로 되돌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것은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재분배입니다. 별이 주계열에서 떨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그것의 질량에 달려 있습니다. 태양 질량의 약 8배 미만의 별들은 부드럽게 죽습니다. 그것들은 행성상 성운을 형성합니다. 더 거대한 별들은 폭력적으로 죽습니다. 초신성으로. 두 경우 모두 물질이 우주로 돌아갑니다. 저질량 별이 수소를 소진하면 그것은 헬륨을 융합하기 시작합니다. 중심에서. 이것은 별을 팽창시킵니다. 적색 거성으로. 외층은
바깥쪽으로 팽창합니다. 수백 배, 별의 원래 크기보다. 중심은 수축합니다. 그리고 가열됩니다. 적색 거성 단계에서 별은 불안정합니다. 그것은 맥동합니다.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질량을 잃습니다. 항성풍을 통해. 이 바람은 느립니다. 초당 수십 킬로미터. 하지만 그것들은 꾸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들은 별 질량의 상당 부분을 제거합니다. 결국 별은 헬륨도 소진합니다. 그것이 충분히 거대하면 그것은 더 무거운 원소를 융합할 수 있습니다. 탄소, 산소, 넌. 하지만 태양 질량의 8배 미만의 별들에게 이것은 끝입니다. 그것들은 더 무거운 원소를 융합할 수 없습니다. 핵융합이 멈추면 별의 중심이 붕괴합니다. 백색 외성으로. 이것은 별의 남은 핵입니다. 매우 밀집되어 있습니다. 지구 크기. 하지만 태양 질량의 절반 정도. 한 숟가락의 백색 외성 물질은 수톤의 무게가 나갑니다. 백색 외성은 뜨겁습니다. 초기에 표면 온도는 섭씨 100,000도 이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핵융합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식고 있습니다. 천천히, 수십억 년에 걸쳐. 결국 그것은 너무 희미해질 것입니다.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2023년 8월, ESA는 명시적으로 전형적인 행성상 선군으로 틀지어진 고리 선군의 웹뷰를 릴리스했습니다. 연료 주기 끝 근처에서 별이 외층을 흘린 것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공개된 컨텍스트에는 대략 500광년의 거리 척도가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관측을 알려진 물체의 고세밀 저구에선 민감 기록으로 배치했습니다. 고리 성운은 검은 고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유명한 행성상 성운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작은 망원경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름밤에 북방구에서. 그것은 영이 고리처럼 보입니다. 하늘에 떠 있는 성운은 약 4,000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중앙별이 외층을 흘렸을 때 가스는 바깥쪽으로 팽창했습니다. 초당 약 20km로. 그리고 그것은 고리를 형성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3차원입니다. 구형 껍질.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측면에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고리처럼 보입니다. 행성상 성운은 극적이지 않은 죽음에 통제된 증거로 취급됩니다. 에피소드는 껍질이 어떻게 측정되는지, 대칭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얇은 가스층이 어떻게 팽창의 타임라인이 되는지 따릅니다. 2023년 8월 21일 ESA 릴리스는 고리 선군을 후기 단계 질량 손실 연구를 위한 참조 물체로 정의했습니다. 웹데이터는 구조에서 비정상적으로 상세한 것으로 설명되었습니다. 분석가들은 고리의 층상 모양을 사용하여 별개의 방출 에피소드를 분리했습니다. 동심 구조를 단일 사건이 아닌 순차적 퇴적으로 읽었습니다. 팀들은 적외선의 민감한 먼지와 분자 특징을 광학 기록과 비교했습니다. 성운의 어느 부분이 가스 방출에 의해 지배되는지, 먼지 산란 또는 먼지 방출 빛에 의한 것인지 명확히 했습니다. 웹의 이미지는 고리의 놀라운 세부 사항을 드러냅니다. 외층은 매끄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듭과 필라멘트를 보여줍니다. 이것들은 밀도 변화입니다. 흘러진 가스에서. 그것들은 별의 외층이 균일하게 방출되지 않았음을 나타냅니다. 하지만 덩어리로. 내층은 다릅니다. 그것은 더 미끄럽습니다. 이것은 더 일찍
방출되었음을 시사합니다. 별이 더 안정적이었을 때, 외층은 나중에 왔습니다. 별이 더 불안정했을 때, 그리고 더 매듭이 많습니다. 형태학 연구는 비대칭을 검사했습니다. 바람, 밀도 기울기 및 가능한 이중 영향과 같은 형성 메커니즘의 잠재적 증거로 서술이 아닌 검증 가능한 가설로 신중하게 취급되었습니다. 공개 릴리스 노트는 물체의 정체성과 기본 물리적 설명을 고정했습니다. 나중 보고서가 컨텍스트를 재발명되지 않고 표준화된 것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리 성우는 완벽하게 대칭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약간 타원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학자들은 중앙별이 실제로 이중 시스템일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두 개의 별, 서로 공전하는, 이것은 타원 모양을 설명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반별은 아직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행성상 성운들은 더 극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비 성운은 두 개의 엽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비 날개처럼. 고양이 눈 성운은 동심 껍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파처럼. 나선 성운은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하처럼. 이러한 복잡한 모양은 여러 가지에 의해 생성됩니다. 이중 시스템, 행성 또는 갈색 외성 동반자, 자기장, 그리고 회전. 각 요인은 가스가 방출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결과 모양에. ESA의 웹통신은 고리 성운을 교과서 사례로 틀지었습니다. 그리고 릴리스 문서는 차분한 형태의 기관 확인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물체 이름 지정, 기원 메커니즘 및 척도. 나사와 CSA는 미션 파트너십과 크레딧된 과학팀을 통해 계속 존재했습니다. 분석 그룹은 공유 아카이브에 의존하여 측정이 수십 년에 걸쳐 비교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의 주요 기관 역할은 연속성입니다. 행성상 성운은 새로 발견된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재방문된 데이터셋입니다. 신뢰성이 반복 가능한 측정과 신중한 비교에서 나오는 곳. 이 섹션은 죽음을 재분배로 재틀지합니다. 행성상 성운은 별의 외층이 제한된 시간 동안 관찰 가능한 구조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빛나고 팽창하고 얇아지며 성간 매체로 다시 합쳐집니다. 조사는 가장 가치 있는 증거가 정확하게 측정된 기하학일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껍질 두께, 가장자리 선명도, 그리고 파장 의존적 구조. 분위기는 조용하고 방법론적입니다. 에피소드는 광경보다 원장 항목에 관한 것입니다. 질량이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이동했습니다. 이 껍질에서 시간은 층 사이의 간격으로 기록됩니다. 각 층은 별이 물질을 방출한 별개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층의 두께는 방출률을 나타냅니다. 층 사이의 거리는 시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전체 구조의 크기는 성운의 나이를 제공합니다. 고리 성운의 중앙에는 백색 외성이 있습니다. 별의 남은 핵, 그것은 뜨겁습니다. 표면 온도는 약 섭씨 100,000도입니다. 이 열은 방출된 가스를 이온화합니다. 가스가 빛나게 만듭니다. 다른 파장에서 수소는 빨간색으로 빛납니다. 산소는 녹색과 파란색으로 빛납니다. 질소는 빨간색으로 빛납니다. 이 색상은 이미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행성상 성운의 스펙트럼은 풍부합니다. 그것은 많은 방출선을 보여줍니다. 각 원소로부터. 이 선들은 성운의 조성을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물리적 조건, 온도,
밀도, 이온화 상태. 성운은 주로 수소와 헬륨입니다. 별의 원래 조성을 반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더 무거운 원소를 포함합니다. 탄소, 질소, 산소. 이것들은 별의 내부에서 생산되었습니다. 핵융합을 통해.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우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웹의 저구에선 뷰는 다른 것을 드러냅니다. 먼지, 가스와 혼합된 먼지. 먼지는 별빛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저구의 선으로 다시 방출합니다. 이것은 성운의 다른 구조를 부여합니다. 저구의 선에서 광학 이미지에서 볼 수 없는 세부 사항을 보여줍니다. 먼지 레인, 매듭 및 필라멘트. 먼지는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것은 별의 대기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적색 거성 단계 동안 온도가 충분히 맞았을 때 원자들이 응축될 수 있도록 작은 고체 입자로 이 입자들이 성장했습니다. 더 많은 원자를 흡수함으로써. 그리고 그것들은 먼지 입자가 되었습니다. 먼지 입자들은 항성풍에 휩쓸렸습니다. 그리고 성운으로 운반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것들은 성간 매체와 혼합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별과 행성의 일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먼지 순환입니다. 별에서 우주로, 우주에서 새로운 별로. 분광학은 더 많은 것을 드러냅니다. 가스의 화학 조성, 온도, 밀도, 속도. 가스는 초당 약 20km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 속도는 일정합니다. 이것은 성운이 아직 감속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젊습니다. 성운 기준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팽창은 느려질 것입니다. 가스는 성간 매체와 혼합될 것입니다. 백색 외성은 식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운은 사라질 것입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물질은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주에 새로운 별과 행성을 형성하는 데 사용 가능합니다. 이것은 순환입니다. 별에서 성원으로, 성운에서 성간 매체로, 성간 매체에서 새로운 별로. 행성상 성운은 수만 년 동안만 지속됩니다. 이것은 우주 시간 척도에서 짧습니다. 팽창하는 가스는 얇아집니다. 그리고 쉽습니다. 결국 그것은 너무 희미해져 볼 수 없게 됩니다. 백색 외성은 남아 있습니다. 천천히 식으면서. 하지만 성운은 사라졌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에서 약 10,000개의 행성상 선군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일부는 너무 의미합니다. 일부는 먼지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단순히 아직 조사되지 않았습니다. 행성상 성운은 측정되고 점진적인 흘림을 나타냅니다. 조사는 이제 더 빠른 반환 메커니즘으로 전환됩니다. 충격 전선과 높은 에너지가 더 큰 규모로 가스와 먼지를 재형성하는 곳. 2024년 7월, 오늘의 천문학 그림은 개성운의 복합뷰를 게시했습니다. 가시광선과 X선 관측을 결합했습니다. 중심에서 초당 약 30회 회전하는 펄스를 설명했습니다. 방출과 팽창을 구동하면서 회전 에너지를 천천히 잃어버립니다. 성운은 약 10광년의 대략적인 규모로 설명되었습니다. 단일 기기의 뷰가 아닌 관측 합성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장은 사건보다 기기의 템포로 움직입니다. 개성운은 황소 자리에 있습니다. 그것은 초신성 잔해입니다. 서기 안헌농 54년에 관측된 초신성에 중국, 일본 및 아랍 천문학자들이 폭발을 기록했습니다. 그것은 몇 주 동안 낮에도 볼 수 있을 만큼 밝았습니다. 밤에는 달보다 밝았습니다. 거의 1000년 후 성운은 여전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초당 약 1500km로 이것은 놀라운 속도입니다. 시간당 500만 킬로미터 이상. 이 속도에서 성운은 매년 눈에 띄게 팽창합니다. 망원경 이미지를 비교함으로써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증거는 다른 파장이 다른 물리학을 어떻게 격리하는지에서 나옵니다. 뜨거운 플라즈마, 가속된 입자 및 팽창하는 필라멘트. 에피소드는 잔해를 법의학 현장으로 취급함으로써 조사를 확장합니다. 원소와 먼지 형성이 측정 가능한 서명에서 식별될 수 있는 곳. 2024년 7월 23일 APOD 복합물은 개성운의 다중 천문대 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가시광선과 X선 구조를 비교 판독을 위해 하나의 정렬된 프레임에 배치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성운의 필라멘트 네트워크와 에너지 의존적 X선 구조를 사용하여 열 방출과 비열 입자, 구동 방출을 분리했습니다. 다른 이유로 빛나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가시광선 이미지는 필라멘트를 보여줍니다. 가스의 긴, 얇은 가닥. 이것들은 충격파에 의해 생성됩니다. 팽창하는 성운이 주변 성간 매체와 충돌할 때 충격은 가스를 가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빛나게 만듭니다. X선 이미지는 다른 것을 보여줍니다. 중심에서 밝은 점. 이것은 펄서입니다. 빠르게 회전하는 중성자별. 그리고 펄서 주변에는 X선을 방출하는 가스의 확산 영역이 있습니다. 이 가스는 매우 뜨겁습니다. 수백만 도. 그것은 펄서에 의해 가열됩니다. 펄서는 놀라운 물체입니다. 그것은 초신성 폭발의 잔해입니다. 원래 별의 핵, 폭발에 의해 압축되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밀도로. 한 숟가락의 중성자별 물질은 수십억 톤의 무게가 나갑니다. ALMA 중심 보고서와 컨퍼런스 문헌은 초신성 분출물의 차가운 먼지에 대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설명했습니다. 초신성이 태양 질량에 접근하는 상당한 먼지 질량을 형성할 수 있다는 증거로 제시되었습니다. 팀들은 라디오 및 서브밀리미터 측정을 충격 모델에 연결하여 먼지 생존 및 파괴 시나리오를 비교했습니다. 입자가 지속되는지 아니면 가스로 다시 처리되는지 테스트했습니다. 먼지의 발견은 놀라웠습니다. 초신성은 폭력적인 사건입니다. 온도는 수십억 도에 이릅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먼지가 어떻게 형성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생존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수년 동안 미스터리였습니다. 답은 분출물에 있습니다. 초신성이 폭발한 후 그것은 물질을 우주로 던집니다. 이 물질은 빠르게 팽창합니다. 그리고 식습니다. 충분히 식으면 원자들이 응축될 수 있습니다. 먼지 입자로. 이 입자들은 밀집한 매듭에서 보호됩니다. 분출물에서. 일부 먼지는 파괴됩니다. 역충격파에 의해. 성운이 성간 매체와 충돌할 때 생성됩니다. 이 충격은 분출물을 통해 뒤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먼지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일부 먼지는 생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간 매체로 방출됩니다. 교차 파장 정렬은 절차적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동일한 잔해를 단일 진화 시스템에 여러 층으로 읽을 수 있게 했기 때문입니다. 나사의 찬드라 시대 관측 유산과 웹 시대 릴리스는 이 부분에서 다른 역할을 차지합니다. 하나는 뜨겁고 에너지가 높은 과정을 기록합니다. 다른 하나는 적외선 감도로 먼지가 풍부한 구조와 내장된 소스를 기록합니다. 찬드라 X선 천문대는 1999년부터 개 성운을 관측해왔습니다.
그것은 펄서 주변의 X선 방출의 변화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펄서의 바람이 변동함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변 매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웹의 적외선 관측은 먼지를 드러냅니다. 찬드라가 볼 수 없는 먼지. 이 먼지는 차갑습니다. 몇십 도, 절대 0도 위. 그것은 밀리미터 파장에서 빛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상당한 질량을 나타냅니다. 조사는 어느 데이터셋도 다른 것을 대체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것들이 동의할 때 신뢰성이 증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다를 때 이해가 증가합니다. ALMA의 역할은 차가운 물질의 측정으로 들어갑니다. 다른 파장에서 폭력적으로 보이는 환경에서 조사 프레임에서 이것은 필수적입니다. 그것은 초신성 잔해를 별 형성 구름을 설명하는 데 사용된 동일한 먼지 인벤토리에 연결합니다. 카시오페이아 A는 또 다른 잘 연구된 초신성 잔해입니다. 그것은 더 젊습니다. 약 350년. 그리고 그것은 더 가깝습니다. 약 11천 광년. 웹과 찬드라는 둘 다 그것을 이미지화했습니다. 놀라운 세부 사항으로. 웹의 이미지는 분출물의 복잡한 구조를 보여줍니다. 매듭, 필라멘트 및 껍질. 각각은 다른 조성을 가집니다. 일부는 산소가 풍부합니다. 다른 것들은 실리콘이 풍부합니다. 또 다른 것들은 철이 풍부합니다. 이것들은 모두 초신성의 핵에서 생산되었습니다. 찬드라의 이미지는 뜨거운 충격파를 보여줍니다. 분출물이 성간 매체와 충돌하는 곳. 이 충격은 가스를 수백만 도로 가열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X선을 방출합니다. 스펙트럼은 철, 실리콘, 황해선을 보여줍니다. 모두 초신성에 의해 생산되었습니다. 여기서 죽음은 감지될 수 있는 농축이 됩니다. 잔해는 무거운 원소와 먼지를 성간 매체에 분배합니다. 미래의 성운이 될 수 있는 것을 변경합니다. 조사는 언어를 신중하게 유지합니다. 모든 잔해를 동일하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폐쇄된 계정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신 연구자들이 기기 전반에 걸쳐 사례를 구축하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바일의 페이지처럼 에너지 밴드를 비교합니다. 초신성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이 있습니다. 타입 I과 타입 DI. 타입 DI는 거대한 별의 핵 붕괴에서 나옵니다. 타입 I은 백색, 외성의 열핵 폭발에서 나옵니다. 두 유형 모두 무거운 원소를 생산합니다. 하지만 다른 비율로. 타입 DI, 초신성은 별의 핵이 철을 생산할 때 발생합니다. 철은 융합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에너지를 방출하는 대신. 그래서 핵은 지지를 잃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붕괴합니다. 몇 초 안에. 붕괴는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대부분은 중성미자의 형태로. 하지만 일부는 충격파로 변환됩니다. 이 충격파는 별의 외층을 통해 바깥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것들을 우주로 날려버립니다. 이것은 초신성입니다. 충격파는 또한 핵융합을 유발합니다. 별의 외층에서. 이것은 더 무거운 원소를 생산합니다. 철보다 무거운 금, 백금, 우라늄. 이 원소들은 폭발 자체에서만 생산될 수 있습니다. 별의 정상적인 삶에서는 아닙니다. 분위기는 처분합니다. 물리학이 에너지가 높을 때조차. 서술은 문서화 프로세스와 함께 머무릅니다. 잔해는 피날레보다 물질과 에너지의 측정 가능한 전달입니다. 개 성운의 펄서는 매초 30회 회전합니다. 각 회전마다 방사선 펄스를 방출합니다.
이 펄스는 지구에서 감지됩니다. 그것들은 매우 규칙적입니다. 원자시계처럼. 펄서는 중성자별입니다. 초신성 폭발 이후 남은 것, 그것은 매우 밀집되어 있습니다. 한 숟가락의 중성자별 물질은 수십억 톤의 무게가 나갑니다. 그것은 또한 매우 뜨겁습니다. 표면 온도는 수백만 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강한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구 자기장보다 조바에 더 강합니다. 중성자별은 주로 중성자로 구성됩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붕괴 동안 양성자와 전자가 융합되었습니다. 중성자를 형성하기 위해. 결과는 거대한 원자핵과 같은 물체입니다. 도시 크기, 하지만 한 태양보다 더 기대합니다. 중성자별의 내부는 극한적입니다. 압력은 엄청납니다. 물질은 이국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지구에서 재현될 수 없는 상태. 일부 이론가들은 핵에 쿼크 물질이 있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일반 물질보다 더 밀집된. 자기장은 입자를 가속화합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이 입자들은 복사를 방출합니다. X선과 감마선. 이 복사는 주변 가스를 가열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빛나게 만듭니다. 이것이 성운이 빛나는 이유입니다. 펄서 때문입니다. 펄서가 없다면 성운은 훨씬 희미할 것입니다. 펄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느려집니다. 그것들은 회전 에너지를 잃습니다. 복사와 입자 바람을 통해. 펄서는 매년 약 38나노초씩 느려집니다. 이것은 작은 양입니다. 하지만 측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펄서의 나이를 추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성운의 필라멘트는 복잡합니다. 그것들은 꼬이고 얽혀 있습니다. 일부는 좁습니다. 다른 것들은 넓습니다. 일부는 밝습니다. 다른 것들은 의미합니다. 각 필라멘트는 초신성 폭발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물질을 밀어냈는지, 그것이 어떻게 가스를 가열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충격파를 어떻게 생성했는지. 필라멘트의 스펙트럼은 풍부합니다. 그것들은 많은 방출선을 보여줍니다. 수소, 헬륨, 산소, 황, 철. 각 원소는 별의 내부에서 생산되었습니다. 그리고 폭발에 의해 우주로 방출되었습니다. 이 원소들은 미래의 별과 행성의 원료입니다. 충격파는 여전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초당 약 1,500km로. 그것들은 성간 매체와 충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열하고 압축합니다. 이 과정은 새로운 먼지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분자. 일부는 초신성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폭발 자체에서 형성되었습니다. 충격파는 또한 별 형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근처 분자 구름을 압축함으로써. 이것은 초신성이 어떻게 다음 세대의 별을 유발하는지입니다.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것은 별 형성 주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알마 관측은 이 먼지를 감지했습니다. 차가운 먼지, 몇 도의 온도로, 절대 0도 위. 이 먼지는 초신성 분출물에 숨어 있습니다. 광학 빛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밀리미터 파장에서는 빛납니다. ALMN은 이 먼지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분포, 그리고 그것의 온도. 결과는 놀랍습니다. 일부 초신성 잔해는 상당한 양의 먼지를 포함합니다. 태양 질량의 10분의 1 이상. 이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신성이 우주 먼지의 주요 원천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기 우주에서 행성상 성운이 충분한 먼지를 생산하기 전에 초기 우주에는 먼지가 거의 없었습니다. 최초의 별들은 먼지 없이 형성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초신성으로 폭발했을 때 그것들은 최초의 먼지를 생산했습니다. 이 먼지는 냉각을 도왔습니다. 다음 세대의 별 형성 구름에, 그리고 그것은 더 효율적인 별 형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먼지는 우주에서 중요합니다. 그것은 별빛을 흡수합니다. 그리고 저고해선으로 다시 방출합니다. 그것은 또한 분자 형성을 위한 표면을 제공합니다. 먼지 입자가 없으면 많은 분자가 형성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먼지는 행성의 구성 요소입니다. 지구를 포함하여. 그래서 초신성은 단지 파괴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또한 창조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무거운 원소를 생산합니다. 탄소, 산소, 철, 생명에 필요한 원소들. 그것들은 먼지를 생산합니다. 행성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가스를 가열하고 압축합니다. 새로운 별 형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초신성의 에너지는 또한 성간 매체를 가열합니다. 이것은 은하 전체에 중요합니다. 성간 매체가 너무 식으면 모든 것이 별로 붕괴할 것입니다. 초신성은 온도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난류를 생성합니다. 이것은 은하의 구조에 영향을 줍니다. 탄생과 죽음이 별도의 장에 문서화되면서 조사는 통합을 향해 전환됩니다. 다음 세그먼트는 기관들이 이러한 단계를 하나의 연속적이고 검증 가능한 주기로 연결하려고 시도하는 방법을 따릅니다. 최종장은 합성의 실제 작업으로 돌아갑니다. 미션 파트너가 날짜를 지정하고 보관한 릴리스 전반에 걸쳐 분석가들은 단일 물체에 의존하지 않는 생애주기 서술을 조립합니다. 2022년 7월은 먼지 뒤에 내장된 별 형성을 위해 카리나의 기준선을 설정합니다. 2022년 10월은 별도의 지역에서 기둥 규모 경계 물리학과 젊은 항성 서명을 추가합니다. 2023년 8월은 명확한 질량 손실 프레임을 가진 후기 단계 껍질 사례를 추가합니다. 2024년 7월은 정의된 중앙 엔진을 가진 다중 파장잔의 참조를 제공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발견으로서가 아니라 방법으로서 최신 증거를 소개합니다. 아카이브의 의도적인 연결, 표준화된 식별자의 사용, 그리고 이미지를 다른 그룹이 확인할 수 있는 측정으로 반복 변환. 분석가들은 웹에 문서화된 릴리스 날짜와 기기 컨텍스트를 사용하여 여러 지역에 걸쳐 비교 가능한 데이터셋의 내부 연대기를 구축했습니다. 나중 해석의 모호성을 최소화했습니다. 교차 아카이브 워크플로는 적외선 구조를 라디오 추적자와 쌍을 이루어 모양을 밀도와 온도로 변환했습니다. 결론을 측정 가능한 양에 묶어두었습니다. 고리 성군 릴리스 프레임과 같은 행성상 성군 데이터셋은 껍질 형성의 표준, 예로 주기의 부드러운 귀환 부분을 고정했습니다. 잔해 복합물과 엘메이 먼지 증거는 에너지가 높은 귀환 경로를 뒷받침했습니다. 충격을 먼지 생성 및 재분배에 연결했습니다. 최종 모델 요약은 불확실성 범위와 환경 의존성을 강조했습니다. 생애 주기를 단일 보편적 스크립트가 아닌 지원되는 프레임워크로 제시했습니다. 성군 연구는 다중 파장 천문학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각 파장은 다른 정보를 드러냅니다. 가시광선은 별과 이온화된 가스를 보여줍니다. 적외선은 먼지와 차가운 가스를 보여줍니다. 라디오는 분자와 중성 가스를 보여줍니다. X선은 뜨거운 가스와 에너지가 높은 과정을 보여줍니다. 함께 이 관측들은 완전한 그림을 제공합니다.
성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어느 한 파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각각은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모든 조각이 함께 전체 이야기를 말합니다. 나사, ESA 및 CSA는 이 부분에서 이야기꾼이 아니라 표준화된 관측 기록의 관리자로 기능합니다. 날짜, 대상 이름 및 계측을 안정화하는 미션 페이지. 이러한 세부 사항은 독립적인 분석가들이 출처를 재소송하지 않고 동일한 증거를 참조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조사 앵커가 됩니다. 대학팀과 지상 천문대는 연결 작업을 제공합니다. 분광학, 간섭계 및 모델 비교는 공개 이미지를 물리적으로 제한된 진술로 변환합니다. 그들의 영향은 화면상 존재가 아닌 방법 일관성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주제는 측정 하의 연속성입니다. 성운은 매핑되기에 충분히 오래 지속됩니다. 그러나 영구적 여기에는 충분히 길지 않습니다. 그들의 탄생과 죽음은 순환하는 매체의 상태 변화로 가장 잘 취급됩니다. 조사는 평판이 좋은 시스템이 어떻게 신뢰를 구축하는지 보여줍니다. 반복 관측, 교차 파장 동의, 그리고 데이터가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신중한 한계. 분위기는 추상적이지 않고 반영적입니다. 그것은 기기, 아카이브 및 인내심 있는 비교에 근거합니다. 많은 관찰자에게 죽이는 회계처럼 읽힐 때 가장 설득력이 있습니다. 시리즈는 클리프행어 없이 닫힙니다. 그러나 열린 절차적 메모로 새로운 릴리스가 아카이브에 들어가면 동일한 방법이 다시 적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형태를 바꾸는 기록은 계속 길어질 것입니다. 성운의 수명 주기는 간단해 보입니다. 가스와 먼지가 붕괴합니다. 별이 형성됩니다. 별이 빛납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죽습니다. 물질을 우주로 되돌립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은 복잡합니다. 각 단계는 다른 물리학을 포함합니다. 다른 시간 척도, 다른 에너지. 붕괴 단계는 느립니다. 수백만 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중력은 점차 물질을 끌어당깁니다. 밀도가 증가합니다. 온도가 상승합니다. 그리고 결국 중심이 충분히 뜨거워집니다. 핵융합이 시작될 만큼. 이것이 별의 탄생입니다. 갑자기 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점진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먼지 뒤에 숨겨져 있습니다. 별이 빛나기 시작하면 그것은 주변을 변화시킵니다. 복사는 먼지를 가열합니다. 가스를 이온화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밀어냅니다. 이것은 피드백입니다. 그것은 더 많은 붕괴를 방지합니다. 일부 영역에서. 하지만 다른 영역에서 그것은 붕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가스를 압축함으로써. 이것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아직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별은 질량에 따라 다른 수명을 가집니다. 거대한 별은 빠르게 삽니다. 수백만 년. 작은 별은 천천히 삽니다. 수조 년. 우리의 태양은 중간입니다. 그것은 약 100억 년을 살 것입니다. 그것은 현재 약 46억 살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략 중간에 있습니다. 별이 연료를 소진하면 그것이 어떻게 죽는지는 그것의 질량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별은 부드럽게 죽습니다. 그것들은 외층을 흘립니다. 행성상 성운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백색 외성으로 남습니다. 거대한 별은 폭력적으로 죽습니다. 그것들은 초신성으로 폭발합니다. 그리고 중성자별이나 블랙홀로 남습니다. 가장 거대한 별들은 블랙홀을 형성합니다. 그것들의 핵이 붕괴할 때 아무것도 그것을 멈출 수 없습니다. 압축은 계속됩니다. 중성자별을 넘어
특이점까지 시공간 자체가 붕괴되는 점. 이것은 블랙홀입니다. 블랙홀은 볼 수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왜냐하면 빛조차 탈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주변에 미치는 영향으로 감지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근처 별들의 공전에 영향을 줍니다. 그것들은 가스를 가열합니다. 떨어질 때. 그리고 그것들은 제트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물질에. 극에서 일부 초신성은 블랙홀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별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것들은 쌍불안정 초신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들은 가장 거대한 별들에서 발생합니다. 그것들은 극도로 밝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엄청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두 경우 모두 물질이 우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행성상 성운은 천천히 방출합니다. 수만 년에 걸쳐. 초신성은 빠르게 방출합니다. 몇 초 안에. 그러나 두 경우 모두 결과는 같습니다. 물질이 성간 매체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그것은 미래의 성운과 별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주기는 한 번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반복됩니다. 거듭해서. 각 세대의 별은 이전 세대의 잔해로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물질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우주적 재활용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가 어떻게 진화하는지의 핵심입니다. 초기 우주에는 무거운 원소가 없었습니다. 수소와 헬륨만. 최초의 별들은 이러한 원소들로 형성되었습니다. 그것들이 죽었을 때 그것들은 탄소, 산소 및 기타 원소를 생산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별들은 이러한 원소들을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죽었을 때 그것들은 더 많은 무거운 원소를 생산했습니다. 이 과정은 수십억 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각 세대는 무거운 원소를 추가했습니다. 결국 충분한 무거운 원소가 있었습니다. 행성을 형성하기 위해. 그리고 생명. 우리는 이 과정의 산물입니다. 우리 몸의 모든 원자는 별에서 왔습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별의 먼지입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하지만 또한 과학적 사실입니다. 탄소, 질소, 산소, 우리 몸을 구성하는 원소들, 그것들은 모두 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신성에 의해 우주로 방출되었습니다. 수십억 년 전, 그것들은 성간 매체를 여행했습니다. 새로운 구름에 통합되었습니다. 새로운 별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태양계를 형성했습니다. 금속성은 천문학자들이 무거운 원소의 풍부함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별에서. 높은 금속성은 많은 무거운 원소를 의미합니다. 낮은 금속성은 적은 것을 의미합니다. 태양은 중간 금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별들은 훨씬 더 높습니다. 일부는 훨씬 더 낮습니다. 가장 오래된 별들은 금속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것들은 우주가 젊었을 때 형성되었습니다. 초신성이 많은 무거운 원소를 생산하기 전에. 이 별들은 화석과 같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초기 우주에 대해 알려줍니다. 젊은 별들은 금속성이 더 높습니다. 그것들은 더 많은 초신성 이후에 형성되었습니다. 그것들은 더 많은 무거운 원소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행성을 형성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행성은 무거운 원소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구는 약 45억 년 전에 형성되었습니다. 가스와 먼지, 구름에서 태양 주위를
공전했습니다. 이 먼지는 이전 세대의 별들의 한 해였습니다. 그것은 무거운 원소를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구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행성들. 생명은 약 38억 년 전에 지구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화학에 의존한다는 것을 압니다. 탄소 기반 화학. 그리고 그 탄소는 별에서 왔습니다. 별에서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초신성에 의해 방출되었습니다. 생명에 필요한 모든 원소는 별에서 왔습니다. 탄소는 헬륨 연소 별에서 만들어집니다. 질소와 산소는 더 거대한 별에서 만들어집니다. 인과 황은 초신성에서 만들어집니다. 철과 다른 금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운의 주기는 단지 우주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또한 개인적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그것의 산물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그것에 기여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 우리의 원자는 지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들은 다시 재활용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또는 심지어 새로운 별로. 이것은 먼 미래입니다. 수십억 년. 그러나 주기는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주가 존재하는 한, 또는 적어도 별이 형성되는 한. 결국 우주는 너무 늙고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새로운 별을 형성하기에. 하지만 그것은 수조년 후입니다. 지금은 주기가 계속됩니다. 관측은 이 주기를 확인합니다. 망원경은 모든 단계를 기록합니다. 먼지 구름, 붕괴하는 지역, 새로운 별, 행성상 성운, 초신성 잔해, 그리고 새로운 구름. 각 단계는 다른 기기에 의해 가장 잘 관찰됩니다. 다른 파장에서 미래의 망원경은 더 많은 것을 드러낼 것입니다. 제임스 웹의 후계자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더 큰 거울로, 더 민감한 기기로. 그것들은 더 먼 성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희미한 것들. 그것들은 더 많은 세부 사항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비밀. 지상 망원경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극도로 큰 망원경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거울이 수십 미터입니다. 그것들은 전례 없는 해상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웹을 보완할 것입니다. 다른 파장에서 관측함으로써 라디오 간섭계는 더 강력해지고 있습니다. ALMA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라디오 망원경 배열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더 나은 이미지를 제공할 것입니다. 차가운 가스와 먼지에. 그리고 그것들은 분자를 더 잘 연구할 것입니다. X선 천문대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찬드라의 후계자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더 큰 집광 면적으로, 더 나은 스펙트럼 해상도로. 그것들은 뜨거운 가스를 더 잘 연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높은 과정. 광학 망원경은 계속 관찰합니다. 망원경은 모든 단계를 기록합니다. 먼지 구름, 붕괴하는 지역, 새로운 별, 행성상 성운, 초신성 잔해, 그리고 새로운 구름. 각 단계는 다른 기기에 의해 가장 잘 관찰됩니다. 다른 파장에서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 퍼즐에 중요한 조각을 추가합니다. 그것의 저구의 감도는 이전에는 숨겨진 세부 사항을 드러냅니다. 먼지 뒤의 별, 먼지 자체의 구조, 그리고 행성상 성운과 초신성 잔해의 먼지. 이것은 우리가 주기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관측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한 모델이 필요합니다.
이론적 모델, 물리학에 기반합니다. 이 모델들은 우리가 보는 것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예측을 합니다. 우리가 테스트할 수 있는 더 많은 관측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은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전체 은하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수십억 년의 진화에 걸쳐 그것들은 별 형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개별 구름에서 그것들은 초신성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세부 사항으로 이 시뮬레이션은 관측과 비교됩니다. 그것들이 일치하면 우리의 이해가 정확합니다. 그것들이 일치하지 않으면 우리는 모델을 수정합니다. 또는 관측. 이것은 과학이 진행되는 방법입니다. 관측, 모델, 비교, 수정. 모델은 간단하게 시작됩니다. 기본 물리학, 중력, 압력, 온도. 그리고 그것들은 더 복잡해집니다. 자기장을 추가합니다. 복사, 화학. 각 추가는 모델을 더 현실적으로 만듭니다. 하지만 또한 더 어렵게 만듭니다. 계산하기에. 현대 컴퓨터는 이 모델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시간 안에. 그것들은 구름이 어떻게 붕괴하는지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죽는지. 그것들은 또한 관측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직접. 이것은 우리가 모델을 테스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개선합니다. 일부 모델은 관측과 잘 일치합니다. 다른 것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는 배웁니다. 우리는 무엇이 누락되었는지 알아냅니다. 또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그리고 우리는 모델을 수정합니다. 이것은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관측, 모델, 테스트, 수정. 성운 주기는 이 과정의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기본 주기를 오랫동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부 사항은 여전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각 새로운 관측은 새로운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각 새로운 모델은 우리의 이해를 개선합니다.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질문 중 일부는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최초의 별들은 어떻게 형성되었습니까? 무거운 원소 없이. 초신성은 얼마나 많은 먼지를 생산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것이 생존합니까? 행성상 성운의 모양은 무엇을 형성합니까? 그리고 블랙홀 형성 초신성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질문들은 계속 연구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망원경으로, 새로운 기기로, 그리고 새로운 기술로. 각 진보는 우리를 답에 가까이 데려갑니다. 하지만 또한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이것은 좌절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흥미진진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운은 아름답습니다. 그것들은 우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물체 중 일부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단지 예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또한 중요합니다. 과학적으로. 그것들은 별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려줍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죽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우주를 농축하는지, 무거운 원소로. 그것들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의 기원에 대해 알려줍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우주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것은 심오한 깨달음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줍니다. 그리고 경외감을, 우주에 대한, 그리고 그것을 연구하는 과정에 대한. 아카이브는 계속 성장합니다. 각 새로운 관측이 추가됩니다. 기록에 각 새로운 이미지,
각 새로운 스펙트럼. 그것들은 모두 저장됩니다. 미래의 연구를 위해, 미래의 과학자들, 미래의 발견들. 일부 발견은 즉각적입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릴리스될 때, 다른 것들은 느립니다. 오래된 데이터를 재분석할 때, 새로운 도구로 또는 새로운 관점으로. 아카이브는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그것은 데이터를 보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접근 가능하게 만듭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은 민주화입니다. 과하게. 누구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것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대형 기관의 일원일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노트북과 호기심만 있으면 됩니다. 많은 중요한 발견이 이런 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에 의해, 학생들에 의해, 은퇴한 과학자들에 의해 그들은 아카이브를 검색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과학에 대해. 성우는 시간 캡슐입니다. 그것들은 별의 삶의 순간을 보존합니다. 수천 년 동안 우리가 연구할 수 있도록. 그것들은 또한 예술작품입니다. 자연에 의해 창조된.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경외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각 성우는 독특합니다. 그것 자신의 모양으로, 그것 자신의 색깔로, 그것 자신의 이야기로. 하지만 그것들은 모두 같은 주기를 공유합니다. 탄생, 생명, 그리고 죽음, 그리고 재탄생. 이것은 보편적입니다. 모든 별에, 모든 성운에,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모든 것에. 우리는 또한 이 주기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태어납니다. 우리는 삽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원자는 계속됩니다. 그것들은 재활용됩니다. 새로운 형태로. 이것은 위안을 줍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그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변화입니다. 성우는 이것을 아름답게 보여줍니다. 별이 죽을 때 그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합니다. 그것의 물질은 계속됩니다. 새로운 별로, 새로운 행성으로, 새로운 생명으로. 이것은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연속성에, 그리고 연결에.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별들과, 성운과, 그리고 서로와. 같은 원자로, 같은 역사로, 같은 미래로. 이것은 심오한 진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학에 의해 드러납니다. 성운의 연구를 통해 관측은 계속됩니다. 망원경은 계속 관찰합니다. 과학자들은 계속 분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배웁니다. 각 새로운 발견으로, 각 새로운 통찰로 우리의 이해는 깊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외감을 커집니다. 성운은 아름답습니다. 그것들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영감을 줍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얼마나 작은지 우리가. 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우리에게 우리가 그것의 일부라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관찰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참여자입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별의 먼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험합니다. 우리는 배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경의로 원합니다. 성운에, 별에, 그리고 그것들을 만든 우주에. 주기는 계속됩니다. 새로운 릴리스가 아카이브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분석됩니다.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해는 성장합니다. 천천히, 꾸준히, 관측식,
이것은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선구는 완벽한 연구 대상입니다. 그것들은 충분히 오래 지속됩니다. 연구되기에. 하지만 충분히 빠르게 변화합니다. 흥미롭게. 그것들은 충분히 멉니다. 도전적이기에. 하지만 충분히 가깝습니다. 접근 가능하기에. 그것들은 모든 파장에서 빛납니다. 우리에게 다중 관점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든 규모로 구조를 보여줍니다. 거대한 구름에서 작은 제트까지. 이것은 그것들을 이상적으로 만듭니다. 별 형성과 별 죽음을 연구하기에. 미래는 더 많은 발견을 가져올 것입니다. 새로운 망원경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기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발명되기 있습니다. 각각은 새로운 능력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찰. 우리는 더 희미한 성운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먼 성운을, 그리고 더 세밀한 성운을. 우리는 더 나은 스펙트럼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은 이미지를, 그리고 더 나은 모델을. 그리고 우리는 더 많이 이해할 것입니다. 하지만 항상 더 많이 배울 것이 있을 것입니다. 항상 더 많은 질문이. 항상 더 많은 신비가. 이것은 좌절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은 흥미진진합니다. 그것은 탐험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쳤습니다. 별에 대해, 우주에 대해,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 그리고 그것들은 계속 가르칠 것입니다. 세대에 걸쳐. 각 세대가 조금 더 배우는, 조금 더 이해하는. 이것은 과학의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은 누적입니다. 각 발견은 이전 것들 위에 쌓입니다. 각 통찰은 우리를 진실에 가까이 데려갑니다. 그리고 각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해 길을 닦습니다. 우리는 거인의 어깨 위에 서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 온 과학자들의. 그들은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들은 도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 번째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작업을 계속합니다. 그리고 미래의 과학자들은 우리의 작업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것은 계속성입니다. 과학의. 그리고 그것은 성운의 주기를 반영합니다. 각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한 물질을 제공합니다. 별에서, 그리고 과학에서. 이것은 아름다운 평형입니다. 성군은 우리에게 우주가 역동적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은 정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변화합니다. 끊임없이. 별들이 태어납니다. 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별들이 그들의 잔해로 형성됩니다. 이것은 창조와 파괴의 끝없는 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법칙을 따릅니다. 물리학의 법칙, 중력, 에너지 보존, 여력학. 이 법칙들은 보편적입니다. 그것들은 모든 곳에서 같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것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비록 그것이 광대하고 복잡할지라도 우리는 법칙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힘입니다. 성우는 이 힘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해합니다. 그것들이 어떻게 진화하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사라지는지. 우리는 이것을 물리학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관측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만족스럽습니다. 지적으로. 하지만 또한 감정적으로. 그것은 우리에게 우주가 이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은 카오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질서입니다. 복잡한 질서. 하지만 질서. 그리고 우리는
그 질서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별의 먼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의 몸은 초신성에서 단조된 원자로 구성됩니다. 우리의 생각은 별에서 형성된 원자의 전기, 화학적 과정입니다. 우리는 말 그대로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은 심오합니다. 그리고 겸손합니다. 우리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주적 규모에서. 하지만 우리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과.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의미를 줍니다. 그리고 목적을. 성우는 이 연결을 상기시킵니다. 그것들은 아름답습니다. 그것들은 복잡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의 것입니다. 이해하는 의미에서, 연구하는 의미에서, 그리고 경외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계속 관찰할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 배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경이로워할 것입니다. 성운에, 별에, 그리고 그것들을 만든 우주에. 이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조용히 어둠 속에서 성운은 계속 빛납니다. 그것들은 계속 진화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계속 우리를 가르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 우리의 기원에 대해, 그리고 우리의 운명에 대해. 왜냐하면 우리는 별의 먼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별의 먼지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에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의로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상입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별이 태어나고 죽는 것만큼 진정한 기적입니다. 주기는 계속됩니다. 끝없이. 아름답게.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일부입니다. 항상. 그리고 이것은 위안입니다. 그리고 경기입니다. 그리고 진실입니다. 관측되고, 측정되고, 이해되는 진실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성운씩. 그리고 그래서 모든 것 아래, 우리가 아는 모든 것 넘어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조용히, 꾸준히, 영원히, 우주의 리듬 속에서, 별들의 춤 속에서, 그리고 물질의 끝없는 변화 속에서, 한 형태에서 다른 형태로, 빛에서 먼지로, 먼지에서 별로, 별에서 생명으로, 그리고 생명에서 우주로 다시. 이것이 성운의 주기입니다. 이것이 별의 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주기입니다. 같은 주기, 같은 춤, 같은 아름다운, 끝없는 우주적 교향곡. 그리고 그것은 계속됩니다. 그것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찰하든 안 하든, 우리가 이해하든 안 하든, 그것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관찰합니다. 우리는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노력 속에서 우리는 의미를 찾습니다. 우리는 목적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결을 찾습니다. 우주와, 서로와, 그리고 우리를 만든 별들과. 성운은 빛납니다. 조용히, 아름답게, 그리고 끝없이. 그리고 우리는 지켜봅니다. 경이로워하며, 배우며, 그리고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며, 모든 것과. 그리고 그것은 충분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상입니다. 그것은 모든 것입니다. 잘 자요. 부드럽게 꿈꾸세요. 좋은 밤 되세요.